혹시 여러분 창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창걸하고 이 영화 중 무엇을 다시 볼 거냐고 물으면 차라리 창걸을 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뿔테아거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상영작 중 예매율 순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의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영작 CGV 기준으로 1위는 살아있다, 2위는 오너드, 3위는 결백인데요. 저는 셋 다 봤는데 근데 막상 리뷰하기가 꺼려지네요. 한 발 앞서서 보고 리뷰 남긴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첫 영상인데 죄송합니다. 여튼간 하나씩 살펴보고 추천 별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매율 순위 3위의 결백입니다. 변호사인 주인공 정인이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농약 막걸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 일에 말려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인의 엄마가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았기 때문인데요. 정인은 엉터리인 수사 방식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변호를 맡기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자기 동생 정수와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냈던 엄마와의 금이 갔던 가족관계를 점차 회복해갑니다. 이 이상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부터는 살짝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수사를 방해하는 거대한 뒷배를 가진 사람들이 정인을 방해하고 정인은 정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임에도 사건의 진실에 점차 다가갑니다. 관객들에게 단계적으로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가장 안전적이고 당연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인의 어머니에 대한 숨겨진 반전도 있습니다. 저는 예측을 전혀 못했는데 관람객평점을 보면 다 예측되는 스토리래요. 그래서 예측에 자주 실패하는 저 같은 관람객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영화의 대단한 친구 한 명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양순경이란 경찰인데요. 이름도 순경이야.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양 연화에 나오는 강비서 같은 친구예요. 뭔가 어리버리하게 생긴 비주얼인데 시키는 거 다 해내는 인물입니다. 이제 추천 별점을 매기자면 5개 만점에 3.5점 주고 싶네요. 네이버 관람 평점이 생각보다 낮던데 그래도 심파에 큰 거부감이 없고 저처럼 예측 잘 못하신 분이라면 가족과 함께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품 후반 부분에서 주인공이 어머니와 면회하고서 감정을 풀어내는 씬이 있는데 관람객 중에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울었다는 건 아닙니다. 오너드 단 하루의 기적입니다. 별점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4.5점입니다. 코로나로 줄줄이 개봉이 연기되고 있는 영화들 속에서 단비처럼 내려진 작품입니다. 픽사 작품들 중에서는 작품성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픽사는 역시 픽사라는 걸 알려줍니다. 벤츠가 아무리 싸도 벤츠인 것처럼 말이죠. 마법이 존재하지만 현대 문명의 편리함 때문에 더 이상 마법이 보기 힘들어진 세상 속에서 죽어버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안과 그 형인 발리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발리가 약간 비호감이었는데 그런데 결말까지 보면 주인공이 이안만큼이나 호감을 쌓게 된 마법의 인물입니다. 결말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피닉스 잼을 두고서 마지막 이안의 선택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발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생각해보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도 이래야만 했을 것 같더라고요. 더 얘기했다간 수작을 보는 감동이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오너드에 대한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감동과 재미, 어드벤처를 곳곳에 잘 내포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 조심스러운데 이 영화는 일단 급발진으로 시작합니다. 영화 감기나 부산행처럼 서서히 재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작스레 재난 문자 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차 들이받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부터 재난이다 라고 급작스레 말해주니 초장부터 긴장감이 잘 쌓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위로 천천히 올라가서 하강에 대한 긴장감 조성 없이 바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심지어 중간 지점에서 내려가서 높지도 않고 하강에 대한 즐거움도 짧습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인데 유아인분 혼자 열연을 펼치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매칭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인 주인공 준호가 혼자 갇히게 되면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겠지만 전혀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파충류 같은 인간이라서가 아니고요. 관객들이 처음으로 준호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족에서 아침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준호의 가족들을 소개해주고 가족이 그리운 준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연기도 싱크가 안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우의 연기는 좋은데 상황이 너무 어색해요. 처음으로 준호가 좀비에게 물린 이웃집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최대한 버티려고 합니다. 준호는 하여튼 나가세요라고 한 3번 4번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이웃집 사람은 그러면 화장실만 쓰고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준호는 그걸 또 허락합니다. 배우는 열심히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상하고 어색해서 몰입이 되지가 않아요. 마지막 옥상 씬도 그런데 절체절명 순간에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대사를 치거나 각오를 다져야 하는데 그냥 좀비가 문 열고 바로 들이닥칩니다. 보통 영화에선 공들여야 할 중요한 순간을 너무 대충대충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컸습니다. 스토리 개연성은 워낙 그에 대한 평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꼽자면 그래도 제작팀이 열심히 만든 노력들은 보입니다. 오프닝도 그렇고 아파트 한 채를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추천 별점은 2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창걸하고 이 영화 중 무엇을 다시 볼 거냐고 물으면 차라리 창걸을 택하겠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저 제 취향이 그런 쪽이라서 살아있다가 지극히 소시민적인 주인공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이야기고 창걸은 원치 않은 사명을 지게 돼서 다수의 사람을 구하게 되는 영웅적인 주인공이 등장하죠. 블랙버스터랑 생존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아있다가 포커스를 온전히 준호에게 맞출 수 있다면 창걸은 산만해질 수 있는 대신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큰 성취감이 작용하죠. 제가 이런 영웅형 주인공이 나오는 것을 더 선호해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창걸을 다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리뷰가 마무리되었는데 좋은 리뷰가 되었을지 걱정이 드네요. 불태하고는 항상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영화 보기가 참 불편하고 쉽지가 않네요. 얼른 상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동네 영화관만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입장은 뭡니까 이거? 아무리 직원 수가 줄어도 그렇지 시간표만 체크하고 표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리뷰를 마치며 다음 주는 소리꾼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